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용접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만들었던 것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옆에다가 다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강관 구멍 뚫었던 거 65, 45지요?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요거를 확인을 안 시켜드렸는데 옆전이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예요. 하나 큰 거는 이 위에 이렇게 강관의 T의 절반에 딱 걸치게 돼 있고요. 옆전 작은 거는 안으로 쏙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빠지는 거 이거를 안내자 안쪽에다 용접을 한다 해가지고 내접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바깥 외자 써가지고 이거는 바깥을 용접한다 해가지고 외접 옆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까 외접부터 합니다. 1번 외접하고 그 다음에 내접하고 그 다음에 황동용접합니다 라고 했었죠. 황동용접은 요거죠. 자, 그래서 내접 옆전은 그냥 놔두고 외접을 할 때 65쪽에다가 붙여야 되냐 용접을 해야 되냐 45쪽에다 용접을 해야 되냐 도면에 한번 다시 보세요. 보시면 이 외접은 65 긴 쪽에다가 외접 옆전을 용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관 이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시면 돼요. 딱 올려놓으시고요. 자, 외접할 때는 용접봉을 대지 않고 하는 게 오히려 용접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외접할 때는 용접봉을 대지 않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요 용접봉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철봉, 하나는 은납봉, 하나는 황동봉입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요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를 철용접봉이라 그래요. 연강봉. 그래서 철용접할 땐 요 하얀색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황동색 있죠. 황동색. 신주봉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황동봉이라고 합니다. 황동봉, 신주봉, 신주 하면은 왜 우리, 계단에 보면은 미끄럽지 말라고 계단, 모서리 부분에, 난간 부분에다가, 우들투들한 신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신주, 요 색깔에 똑같습니다. 노란색이에요. 신주봉, 요거. 그리고 이걸 황동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 이거는 은납봉이에요. 은납은 동관끼리 용접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시험장에 가봤더니 철봉하고 은납봉하고 똑같은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건 간단해요. 철봉은 녹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불로 싹 가열을 해보면 여기가 빨개졌다가 녹기 시작해요. 그게 철봉입니다. 근데 은납봉은 녹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불을 갖다 대게 되면 빨개질 겨를이 없어요. 걔는 그냥 바로바로 녹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은납봉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철봉은 가열을 했을 때 빨개지고 난 뒤에 녹더라 철봉. 은납봉은 딱 됐다? 빨개지지도 않아요. 그냥 녹아 떨어집니다. 그게 은납봉입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요거를 하얀색으로 하고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요게 까만색으로 구분이 확실히 지어질 거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황동봉하고 은납봉은 일단 용접을 안 할 거니까 뒤로 빼놓고 이 연강봉, 철봉 요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외접 이걸 반외접인데 이 외접할 때는 용접봉을 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신에 용접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 안으로 가스가 좀 들어가다 보면 이 안에서 조그만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붓기도 전에 이게 폭 하면서 이게 땡그랑 하면서 옆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용접하기 힘들죠.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센터를 딱 위에서 봐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요걸로 살짝만 눌러서 가접 할 때까지만 이걸로 살짝 눌러주는 역할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요게 스파크라이터죠. 그죠? 자, 여기는 이거야 뭐 다 아시겠죠? 빨간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밸브, 아세틸렌 조절 밸브. 요거는 산소 조절 밸브겠죠? 불 붙일 때는 아세틸렌 조절 밸브만 조금만 여시고요. 불 붙이신 다음에 산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불을 짧고 산소를 열어주시면 불은 짧아집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온도가 철용접할 때가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좀 높여야 되니까. 자, 요 정도 소리 들어가지고는 온도가 낮아서 철용접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온도를 높여줄 때에는 아세틸렌을 열어주면은 불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가스 나오는 소리가 커졌죠. 그 다음에 산소를 열어줍니다. 가스 나오는 소리 더 세지면서 불이 짧아지면서 소리가 더 세져요.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것 같으면 아세틸렌 열고 그 다음에 산소 열어주면은 온도가 더 세집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소리면 철용접 하기가 적당한 온도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엽전을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관 모서리하고 엽전하고 녹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녹아서 지금 가접이 됐습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강관하고 엽전 녹아서 붙었어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용접 해가시면 돼요. 그냥 이 자리부터. 이 용접이라는 거는 강관과 엽전이 녹으면 액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녹아서 액체가 돼서 자기네가 붙을 때까지 붙는 걸 보고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 불을.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요. 다시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까지 돌려주시면 되고, 자세히 보시면은 강관과 엽전이 녹아서 액체가 돼서 붙는 게 보입니다. 용접이 어렵다 쉽다 그거는 뭐만 보면 되냐면 이 강관이 녹아서 액체가 됐고 엽전이 녹아서 액체가 돼서 두 액체가 붙나 안 붙나만 보시면 돼요. 붙으면 용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강관과 엽전이 둘 다 녹아서 액체가 됐는데 그 액체가 두 개가 붙어서 붙는다? 그럼 용접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강관과 엽전이 녹지 않았는데 이동을 해버리면 안 되죠. 용접이라는 것을 녹여서 액체가 강관의 액체와 엽전의 액체가 녹아서 붙어야 용접인 건데 녹기도 전에 이동을 해버리면 용접이 안 된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내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용접된 거를 조금 더 진행을 한 거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용접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용접된 거예요. 그러면 용접이 다 된 거예요. 내접은. 그 다음에, 외접은. 그 다음에 내접해야 되겠죠? 내접은 용접봉을 이 내접 옆면에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엽전을 가열을 해서 엽전의 표면이 액체가 되면 그때 용접봉 올려놓는 거. 액체 됐습니다. 엽전 표면에 용접봉 올려놓고 용접봉 녹아서 엽전하고 붙었어요. 그럼 떼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엽전하고 용접봉 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용접봉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가열, 엽전이 액체가 되면 용접봉을 대주시고 용접봉 녹아서 엽전하고 붙으면 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넣어서 여기 지금 한 방울 용접봉 튀어나오는 거하고 이 강관 티하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올려놓고요. 자,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위에서 강관에 티를 녹여줘야 되니까 이 위에서 가야 돼요. 위에서. 먼저 강관을 가열해서 이거는 준비만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강관이 빨개졌다. 그러면 준비. 강관이 액체가 된다. 그럼 그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집어넣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붙었으면은 용접봉을 녹여서 떼주시면 되고요. 이쪽을 가접을 했으니까 이 반대편부터 용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물론 이걸 하실 때 저는 지금 용접봉을 넣고 이렇게 돌리지만 우리 수강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바이스 플라이어로 이거를 꽉 물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질 리도 없고 돌리기도 훨씬 편해요. 그래서 바이스 플라이어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강관 쪽을 먼저 가열을 해요. 엽전 쪽을 같이 가열해버리면 엽전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강관 액체가 됐어요. 그럼 용접봉을 같이 떼요. 그럼 왔다 갔다. 자, 더 이상 못 가니까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여기서 용접봉을 녹이는 건 아닙니다. 용접봉만 녹이는 게 아니고요, 강관과 엽전의 틈에다가 용접봉을 대놓고 강관과 엽전의 틈에다가 용접봉을 갖다 대놓고요, 강관을 녹이고 용접봉하고 녹여서 붙이고, 그 다음에 엽전을 녹이고 용접봉하고 녹여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불이 용접봉만 녹여서 가게 되면 강관도 녹지를 않고 엽전도 녹지를 않기 때문에 용접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용접봉만 위에 쌓여가지고 떡이라고 하죠. 예, 위에 그냥 쌓이기만 하지 용접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한 바퀴 딱 돌리고 나면 내접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뜨거울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까맣게 씻고 나면은 이게 잘 보이게 되죠. 자, 요렇게 용접이 되는, 이게 내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강관의 티와 엽전의 표면을 녹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내접. 그죠? 그럼 외접과, 자, 아까 외접, 빨갰을 때는 안 보였을 텐데 이게 잘 보이나요? 이게 외접, 그 다음에 내접.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황동 용접을 해야죠. 황동 용접을 할 때는 눕혀야 되는데 어떻게 눕히냐? 우리 도면에 보면 A-A1 단면도라는 게 있어요. A-A1 도면, 그 단면도를 보면은 우측에 65고요. 좌측에 4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눕히세요. 그대로. 오른쪽이 65니까 저 지금 오른쪽이 65가게 눕혔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45예요. 지금 이대로 눕히세요. A-A1 단면도 한번 봐보세요. 이쪽이 60, 오른쪽 65, 왼쪽이 45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구멍이니까, 센터니까, 자, 65, 45 이대로 눕히세요. 이대로 눕히시고, 이대로 눕히신 다음에 요 철용접 했던 불로요, 철용접 했던 불로 이 강관 요 구멍 테두리만 가열을 하세요. 빨갛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이 용접하는 불의 각도면
정확하게 각도며 방향이며 용접봉 되는 시점이며 이걸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빨갛게 한 다음에 붕사라는 거를 여기다가 골고루만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고체입니다. 고체를 뿌려주면은 강관의 열에 의해서 붕사가 녹아가지고 반짝반짝 물 묻은 것처럼 빛납니다. 그럼 이러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동관 구멍 뚫은 거 있죠? 이 구멍을 내가 보고 꼽으세요. 이렇게 내가 보고. 자, A-A1 단면도대로 눕혀놓고 이 구멍을 내가 보고 꼽아서 용접을 하시면 내외접이 바뀐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내외접 바뀌어가지고 앞뒤가 앞에 외접이 나와야 되는데 외접이 뒤로 가가지고 앞뒤가 바뀌어서 떨어진 사람이 무지 많은데 요렇게만 하면은 절대로 앞뒤가 바뀔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황동봉을 용접을 하려면 철용접을 불에서 좀 줄여줘야 돼요.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황동 용접을 할 때 동관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일 때는 어떻게 줄이냐, 산소를 잠가요. 산소를 잠가서 불이 한 60mm 정도 길어질 때까지 산소를 잠그시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을 잠급니다. 자, 그러면 산소의 양이 줄었고 아세틸렌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불의 길이는 아까 철용접할 때하고 불의 길이는 똑같지만 그만큼 온도는 낮아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요 정도의 불을 낮춘 다음에 황동 용접을 하시면 되고요. 황동 용접할 때는 먼저 어떻게 이 동관을 먼저 예열을 합니다. 동관을 예열을 안 하면 황동봉이 나중에 붙지 않습니다. 자, 이게 황동봉이죠. 동관이 빨개져야만 황동봉이 붙고요. 강관이 빨개져야만 황동봉이 붙습니다. 그래서 강관과 동관을 둘 다 빨갛게 하려면 이렇게 예열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강관과 동관이 가열이 됐다? 그러면 용접봉 대주시고요. 녹아서 붙네? 그러면 용접봉을 조금 더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 가열하고 용접봉 쭉 밀어 넣고 떼고, 그 다음에 가열하고 용접봉을 쭉 밀어 넣고 떼고. 근데 여기에서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워낙 고수들이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시범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걸 봐요. 근데 우리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요, 이 용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뭘 봐요? 동관이 빨개졌는지 강관이 빨개졌는지를 보면서 이걸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거 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동관이 구멍 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용접할 부분만 딱 가열하는 거예요. 딱 가열했다가 동관과 강관이 빨개졌네. 그럼 황동봉이 붙을 온도가 됐네. 그러면 그때 용접봉을 딱 갖다 대고 용접봉 녹으면 쭉 밀어놓고 그냥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멍이 안 나지. 선수가 하는 거, 고수가 하는 것처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용접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놔두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용접할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열합니다. 가열하다가 이번엔 여기 황동봉 묻어있는 황동봉이 녹으면 용접봉 대주면 돼요. 자, 황동봉이 녹네요. 용접봉 대주세요. 용접봉 녹았어요. 안으로 조금 밀어넣어서 좀 더 녹여주세요. 떼요. 그 다음에 여기 황동봉 녹네요. 대줘요. 용접봉 좀 밀어넣어요. 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방향 바꾸시고요. 자, 여기 가열하세요. 황동봉 녹네요. 용접봉 딱 대주고 안으로 조금 더 밀어주고 떼요. 붙으면. 이게 용접은 붙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묻어있는 황동봉이 녹으면 떼주면 돼요. 자, 대신 용접봉은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수평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했는데, 자, 요게 황동용접입니다. 요게.
잘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황동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황동 용접이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 은납 용접입니다. 여기부터 용접을 먼저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은납 용접을 먼저 해주려면은 여긴 참 지금 시범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후황 쪽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은납 용접할 때는 이불로는 용접을 못합니다. 은납봉 다 흘러내려요. 그래서 산소를 거의 완전히 잠가준 상태에서 아세틸렌을 잠가줘서 요렇게 빨간 빛이 있으면 산소를 좀 열어가지고요, 빨간 불꽃이 없어지게끔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은납할 때는 이 불꽃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야 용접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은납봉으로 용접봉 바꿨어요. 자, 요때 어떻게 해요? 동관을 빨개질 때까지 가열해요. 동관이 빨개진 상태에서 은납봉을 용접해버리면 은납봉 녹는 온도보다 동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면 일단 빨갛게 예열만 하세요. 빨개질 때까지. 그 다음에 빨개졌으면 떼고 그 다음에 용접봉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동관을 다시 가열하는 겁니다. 자, 은납봉이 살짝 붙으면 떼줘야죠. 은납봉이 식었어요. 자, 식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은납봉을 녹이나요? 아닙니다. 동관을 가열해요. 은납봉 바로 밑에 동관. 자, 이렇게 됐으면 끝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잘랐으면 이 끝에가 살짝 튀어나왔으니까 동관 가열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앞에를 볼까요? 자, 동관하고 이쁘게 붙었죠? 붙었어요. 흘러내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뒤를 볼까요? 뒤를 보세요. 동관에 은납봉이 다 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한 거는 은납봉의 앞면만 녹여서 붙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은납봉 될 필요 없죠? 지금 떠 있는 은납봉을 밑으로 붙여주면 하면 되니까 이 불이 이 동관을 가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은납봉이 흘러내려온다, 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동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은납봉은 더 흘러내리지 않고 그래서 잘 붙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은납봉 흘러내려온다, 띄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해볼까요? 맨 끝에 은납봉도 흘러내려온다, 띄워주면 되고.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은납은. 자, 아까 했던 앞면 요렇게. 뒷면 은납봉 되냐? 안 됩니다. 위에 떠 있는 걸로 흘러내려보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은납봉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은납봉은 이거 하나 외에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이게 모자라 버리면 그거는 시험장에서 아주 낭패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은납봉 여기서 이만큼 용접할 때는 은납봉 얼만큼 들어가요? 이 길이만큼 은납봉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 너무 세지면 안 된다. 세지면 다 흘러내려간다.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일단 불을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끄고요. 그 다음에 불은 처음 끕니다, 이때. 그리고 요렇게 눕혀 놓고요. 이걸 세워야 되니까 이제는 눕혀 놓고요. 요걸 둘 다 동시에 세웁니다. 분기관에다가 먼저 요 두 개를 먼저 끼워요. 분기관에 끼운 상태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딱 맞춰서, 아이고, 요렇게 끼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은납은 여기하고 뒤에 하고, 은납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은납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세워놓고 다시 불 붙여서 용접을 해주시면 되겠죠. 은납은 그냥 바르는 겁니다. 바르는 거. 자, 요렇게 붙여 놓고요. 자, 8분의 3인치와 2분의 1인치가 둘 다 가열이 돼야 은납봉이 붙겠죠?
8분의 3인치만 가열됐다. 8분의 3인치만 붙고요. 2분의 1인치에는 은납봉이 붙지 않습니다. 2분의 1인치만 가열됐다. 2분의 1인치에만 붙고 8분의 3인치엔 붙지 않아요. 자, 보세요. 둘 다 가열되니까 둘 다 붙는 거죠. 그죠? 요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드리는 거는 숙련되지가 못했기 때문에 요게 붙는 걸 보면서 불을 떼주는 훈련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충분히 숙련이 되면 그냥 바르는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납봉은 언제가 되냐? 8분의 3인치와 2분의 1인치가 살짝 불구스름해질 때, 요때가 은납 용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은납봉을 떼진 않지요. 대신에 동관만 지금 가열하고 있는 겁니다. 각도를 보면은 제가 지금 불이 은납봉을 가열하는 것 같지만 은납봉을 가열하기 위해서 불이 여기를 가는 게 아니고 8분의 3인치와 2분의 1인치 동관을 동시에 가열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가는 겁니다. 은납봉을 녹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앞면은 제가 이렇게 처음 할 때 불을 떼는 훈련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나중에 조금 숙련이 되게 되면 은납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쓱 이렇게 해놓고 쓱 바르는 실력이 되실 겁니다. 훨씬 빠르죠. 빠르고 은납봉도 사용량이 더 적어집니다. 근데 은납봉을 언제 돼야 되는 겁니까? 은납봉 되는 그 타이밍만 잘 캐치하시면 돼요. 그 타이밍을 캐치를 못하게 되면 은납봉 사용량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쓱. 아, 여기 잘 안 됐네요. 여기 쓱. 자, 여기까지 은납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할 때는 요걸 이렇게 엎어놓으면 되겠죠? 자, 엎어놓고 분기관과 요 동관 요거 세 개를 다 가열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분기관이 두껍다 보니까 예열이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기관을 집중적으로 좀 가열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동관 요것도 같이 가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분기관과 동관이 어느 정도 살짝 붉은 빛을 띌 때 그때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르는 수준이에요. 이 가운데는 용접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는 이렇게 조금 많이 쏙 녹여놓고요. 여기는 바르는 수준. 바르고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엎어놓고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조립을 하지 마세요. 제가 가져올 때 아까 조립을 했는데 이건 다 풀르세요. 이렇게. 풀르시고요. 여기 이렇게 놔두고 이걸 끼워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끼우시고 이대로 용접하시면 돼요. 요건 나중에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불이요, 이 동관을 가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분기관을 가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기관이 가열이 잘 안 되니까. 분기관만 가열된다면 여기 밑에 있는 동관도 다 자동적으로 가열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싹 쓸 때 불이랑 용접봉이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불은 그대로 있고 용접봉만 그냥 쓱 돌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랑 용접봉이랑 같이 가버리면은 동관이 가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네.
동관 가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 은납봉이 밑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접 다 됐고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열 언제까지? 빨개질 때까지. 자, 좀 붉은 빛을 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은납봉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돌아갔나요? 자,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놓고, 자, 됐고요. 자, 흘러내려온다, 뛰라 그랬습니다. 흘러내려온다, 뛰라 그랬어요. 불을.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뒤에는 은납봉이 어떻게 해요? 다 떠있죠. 앞면만 녹여서 지금 붙인 겁니다. 이 불의 온도가 세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용접을 하겠다고 쭉 훑으면은 은납봉은 다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 온도 조절과 그리고 토치를, 자, 여기 살짝 튀어 올라왔죠, 이거. 자, 불이 어디를 가열하는지 보세요. 튀어 올라왔으면 불이 은납봉을 가열하나요? 아닙니다. 동관을 가열해요. 흘러들으면 딱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돌려볼게요. 자, 뒤에 은납봉 다 떠 있어요. 그죠? 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동관을 가열하는 거죠? 동관을 가열해서 동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은납봉도 흘러내린다? 떼주는 거죠. 흘러내려오다 식어요. 가운데 흘러내려온다? 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은납봉이 흘러내려오네? 띄워주면 돼요. 용접 끝난 거죠. 자, 단 대신에 아까 이쪽만 했지 이쪽은 한 번 안 했죠. 그래서 이쪽은 마지막에 마무리로 요렇게 가가지고 가열한 다음에 여기다 은납봉 한 번만 살짝 발라주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은납봉 이거 지금 저는 은납봉 이거 500ml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3분의 1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걸 모자르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불을 갔다가 은납봉이 흘러내려온다 떼주는 이 훈련만 해주신다면 은납봉은 절반도 사실은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것만 이렇게 조여서 결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혀서 한번 조립해서 완성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대로. 자, 요거를 식혀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원래는 이렇게 빨리 물에다 식히진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식게끔 놔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1번 작품이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 뭐라 그랬어요? 앞쪽에 외접이 나옵니다. 65쪽이 외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외접은 긴 쪽에다가 붙일지 짧은 쪽에다 붙일지, 외접을 처음에 외접을 하니까 외접은 긴 쪽에 붙일지 짧은 쪽에 붙일지 도면을 보고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큰 엽전과 작은 엽전 했으면 황동용접 하려고 딱 눕힌다. 눕힐 때 어떻게 눕히라 그랬어요? A-A1 단면도 하고 똑같이 눕히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 구멍을 내가 용접하는 사람이 보고 꼽아서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눕혔을 때 반드시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엽전이 반드시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뒤집혀서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요것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밴딩을 한번 완성을 해 봤습니다.